안녕하세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선을 위한 EDA 도입기 발표를 진행할 페이먼트 데이터팀 이용진입니다. 앞으로 제가 소개할 내용은 11번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 과정 중에 고민했던 설계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11번가 마이데이터의 소개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전 방향을 토대로 서비스 성장을 위해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소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본 발표의 주제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EDA 도입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1번가 마이데이터 소개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10월 말 오픈한 마이데이터 머니 한 잔 서비스를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화면처럼 11번가 앱 홈으로 들어가면 머니 한 잔 진입 버튼을 통해 내 자산, 내 소비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소비, 내 자산 외에도 소비 태그, 예산 관리 기능 등의 유용한 기능이 많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픈 이후 서비스 발전 방향은 전자상거래업자 판매 촉진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현명한 금융 유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발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비스 확대 및 데이터 확보 발전 방향을 소개드립니다. 마이데이터 머니 한 잔 서비스는 10월 24일 오픈되었고 이후 금년 말까지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분석계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응용 서비스인 쇼핑 연계, 금융 연계 서비스로 단계별 확장하여 데이터 기반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해 갈 예정입니다. 서비스 확대와 동시에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확보도 중요한 과제인데 이번 오픈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수집 동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커머스 회사이기 때문에 11번가 쇼핑 데이터, 페이먼트 데이터 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추가로 공공, 의료, 금융, 상품 데이터로 수집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금융, 쇼핑, 공공, 의료, 제휴금융 상품 데이터를 결합하여 개인화 추천이 가능한 초개인화 데이터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발전 방향은 서비스와 데이터에 대한 발전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와 데이터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어떻게 아키텍처를 구성해 갔는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아키텍처는 크게 서비스계와 분석계로 나뉘었습니다. 서비스계는 소비, 자산 서비스, 데이터 수집, 상품 연계, 신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 분석계는 분석 환경 제공, 분석 추천 모델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와 분석계의 역할 분리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확대와 데이터 가치 극대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해 갈 시스템 구성입니다. 이번 장은 서비스계 아키텍처 설계 내용입니다. 설계 목표에 따라 도메인별 역할 분리 및 의존성 최소화를 통해 서비스 확장성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한 아키텍처를 구성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시스템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각 도메인은 도메인 역할에 충실하게 구성 설계되었으며 특정 도메인 장애 시에도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6번 마이데이터 기반 시스템, 7번 분류통계 분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3번 서비스 영역에서는 데이터 지원 외에 서비스 영향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통신의 경우 11번가 마이데이터 앱, 외부 비교관들과 수백 개의 API를 통해 연동하고 있는데요. 개발 생산성 및 효율성을 위해 페인 클라이언트, REST API로 연동 개발을 진행했으며 전문은 수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부 통신의 경우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API를 통해 복잡하게 연동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복잡함은 자연스럽게 연동 규격 관리,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 통신은 gRPC를 검토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아키텍처에서처럼 내부 API는 연동이 많고 복잡한데 서비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API는 빈번하게 변경되고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격서 작성, 배포, 규격 구현을 반복해야 하고 간혹 실수를 통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gRPC를 검토하게 되었고 gRPC 특징 중 저희에게 꼭 필요한 다음 두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동 규격 문서를 소스 코드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연동 코드 생성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이용해 gRPC를 이용한 개발 과정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서버 어플리케이션은 언어 중립적인 방법으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로토버프 IDE를 작성하고 API를 개발하여 Git 리파지토리에 푸시합니다. 그리고 Git에서 관리되고 있는 IDE를 각 클라이언트들이 풀받아 빌드하면 연동 코드는 모두 완성됩니다. 이제부터는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과정은 API 추가, 규격 변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 전념할 수 있어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IDL 작성, 응답 코드, 버전 관리, 서버 모니터링, 로깅 등의 정책 정의가 필요했고, 또한 학습 비용 등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장은 데이터 기반 개발 프로세스를 위한 목 시스템 구축 이야기입니다. 개발 과정 중 인증, 수집, 분류, 분석 과정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서비스 화면에 보여주고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할 수 없어 개발 및 QA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와이어목 오픈소스를 이용해 해결하려 했으나 목 데이터 통합 관리 및 목 API 설정의 한계를 느껴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목 API를 구축하고 금융 데이터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목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목 시스템 구축 이후 마이데이터 개발 검증 과정 중 개발자, 기획자, QA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목 시스템을 통한 개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 1번, 데이터 다운로드 단계에서는 데이터 생성 및 검증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융실 데이터를 제공하는 MyPDS에서 데이터를 가져왔고, 도구 및 직접 등록하는 방식을 이용해 저희가 구축한 목 시스템의 데이터를 등록 관리했습니다. 이후 구축된 목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 및 검증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반복적인 데이터 기반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오픈 시 254개 기관을 한 번에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개발 환경 및 프로젝트에서 도입한 주요 오픈소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주요 인프라는 서비스계, 분석계 모두 AWS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했으며, 서비스계는 EC2, SQS, MSK, S3, ECS, KMS, 일라스틱캐시를 주요 사용하고, 분석계는 글루, 퀵사이트, EMR, 레드시프트, 아테나,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서비스에 적합한 오픈소스를 적용하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파이썬 장고의 경우는 목 시스템 구축 시 어드민 및 API 개발에 빠른 생산성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장고 파이썬 기반으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테스트에서도 다양한 오픈소스를 사용했는데 그중 AWS 리소스에 대해 로컬 테스트가 필요해 이에 따라 로컬 스택 오픈소스를 이용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개발 인원이 많지 않았지만 AWS 및 적절한 오픈소스 도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부터는 본 발표 주제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EDA 도입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DA 도입 계기는 어떻게 N개의 구민기관 정보를 한 번에 수집, 분류, 분석하여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검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의 왼쪽은 사용자 처음 진입 시 홈 화면에 수집, 분류, 분석된 데이터를 한 번에 실시간 제공해야 하는 사용자 사용성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각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규제 준수하에 실시간 수집, 분류, 분석하여 해야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시스템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EDA가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EDA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분리된 어플리케이션이 이벤트 브로커를 통해 이벤트를 비동기식으로 게시하고 구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입니다. 핵심 개념은 서비스 디커플링과 비동기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DA 컨셉을 빌려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이벤트를 용도에 맞게 구체화하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진행하기 전에 EDA 시스템의 설계 목표를 정했는데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외부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사용자 개입 없이 항상 최신화된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한다. 세 번째, 흩어진 자산을 수집 분류 분석하며 사용자에게 데이터 일관성 및 완결성을 보장한다. 네 번째, 분석 서비스는 유연한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설계 목표를 기반으로 상세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목표를 기반으로 설계 드래프트를 만들었는데 다음 2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내부 시스템과 EDA를 분리시켜 서비스 영향도를 최소화하는 조건을 만족한다이고, 두 번째, 비동기 데이터 시스템 역할을 마련하는 조건입니다. 이제부터는 구현을 위해 구체적 설계 과정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설계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벤트 정의 및 역할 정의, 두 번째, 이벤트 관리 설계, 세 번째, 이벤트 플로어 설계, 네 번째, 이벤트 컨슈머 튜닝 설계입니다. 설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벤트를 정의하는 데 고민을 했습니다. 사용자의 암묵적 요구라고 할 수 있는 유저 이벤트를 정의하고 이후 시스템 제어를 위한 이벤트로 시스템 이벤트를 정의했습니다. 두 이벤트는 사용자의 요구와 시스템 제어를 목적으로 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저 이벤트와 시스템 이벤트 사이에서 데이터 일관성 및 완결성을 보장하면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두 이벤트 사이의 논리적인 트랜잭션 단위인 이벤트 키를 설계해 데이터 일관성 및 완결성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해당 이벤트 키를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서브키 이벤트를 수행하도록 설계하여 성능 또한 만족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이벤트가 정의되었다면 유저 액션에 따른 상세 이벤트 종류, 역할, 정책을 정의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부터 시스템 전반을 관통하는 이벤트 정의는 조금 복잡한 영역이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왼쪽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프론트엔드 입장에서 저희 공통규격 헤더를 통해 이벤트를 전달하고, 서버는 각 도메인 역할에 따라 이벤트를 생성하여 EDA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최신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벤트 맵은 각 도메인별 유저 액션 기반 이벤트의 종류, 이벤트별 정책, 이벤트 전파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장표의 한계상 모든 부분을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벤트 플로우와 이벤트 맵 사이에 특히 고민했던 부분은 정책 복잡도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정책이 복잡하면 시스템 유연성 및 확장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 최소한의 역할을 부여하고 정책 복잡도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론트엔드 영역은 목적을 가지지 않고 이벤트 호출에만 전념하도록 하였고, 회원, 인증, 자산, 소비 등의 서비스는 이벤트를 전달하고 생성하는 역할만을 하도록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나머지 모든 정책은 EDA 내에서 관리하도록 정의하여 복잡도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이벤트 프로세스 전반을 심플하게 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번 장에 들어오면서 이벤트를 관리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셨을 텐데요. 시스템 전반의 이벤트를 관리하며 유저 이벤트와 시스템 이벤트의 조율자 역할을 하는 이벤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벤트 매니지먼트의 주 역할은 이벤트 플로우를 통제하는 역할인데, 이벤트를 발생시킬지, 순서는 어떻게 지정할지 등의 이벤트를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실패된 이벤트를 관리하고 재처리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유저 이벤트를 시스템 이벤트로 변환하고 이벤트를 사용자 중심으로 분할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리고 통계 관리 및 디버깅을 위해 히스토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입되는 수많은 유저 이벤트에 대하여 중복 제어 및 병목 방지를 위해 컨트롤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제 모든 설계가 완료되었으니 이번 장에서는 EDA 이벤트 플로우를 그릴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자 이벤트는 서비스 영역의 각 도메인에 전달되고 각 도메인은 역할에 따라 이벤트를 생성하여 이벤트 매니지먼트에 전달합니다. 전달된 이벤트는 시스템 이벤트로 변환하여 카프카 콜렉션 토픽, 클래시피케이션 토픽, 어널리시스 토픽으로 전달되고 각 컨슈머들이 수집, 분류, 분석, 데이터 삭제들을 처리하고 결과를 이벤트 매니지먼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플로우입니다. EDA 관점에서 이벤트 브로커는 카프카 기반의 AWS 리소스인 MSK를 이용하였고 앞서 정의한 이벤트의 역할에 따라서 컬렉션, 클래시피케이션, 어널리시스 토픽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게시하는 역할은 이벤트 매니지먼트가 수행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집, 분류, 분석, 컨슈머에 대한 이슈를 설명드립니다. 수집, 분류, 분석, 컨슈머는 헤비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양의 데이터에 의존하고 N개의 외부 기관에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컨슈머의 성능 저하를 초래하고 카프카 리밸런싱 이슈를 발생시키며 통제하기 힘든 카프카 토픽에 이벤트가 많이 쌓이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실패 처리하고 리트라이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컨슈머의 스레드를 병렬 처리하여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은 Fail and Retry 전략을 통한 데이터 완결성 보장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Fail and Retry 전략의 기본 전제 조건은 수많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수집, 분류, 분석, 처리하는 동안 항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처럼 실패하더라도 사용자 이벤트는 무수히 발생하고 이벤트 매니지먼트의 적절한 리트라이 정책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성공한 이벤트를 기준으로 데이터 최신성 및 완결성을 보장하는 전략입니다. 서비스 오픈 이후 신규 서비스 확장 외에 가장 먼저 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각 시스템에서 로그를 모두 수집하고 있어서 로그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선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서비스 개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수집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 인증 수집 CPU 개선, 성능 개선, 기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DA 이벤트 실행 통계 데이터를 이용해 개인별 이벤트 관리 최적화를 통해 사용자의 사용성을 더욱더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 행동 로그를 이용해 서비스 개선 사항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